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업법 2주차, 1주차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했고, 오늘은 이제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이제 격주로 하는데, 대면 수업하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이제 강좌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 OT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휴도 지났고 이제 수업을 할 텐데요. 어, 그죠? 이렇게 마스크 벗은 모습은 처음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좀 수업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T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학의 일반적인 이론을 좀 이걸 우리 상법 시간에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커리큘럼을 좀 다시 좀 해야 되겠어요. 상법 시간에 상법 총론을 하고 그다음 이제 기업법에는 이제 회사법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커리큘럼 좀 바꿀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 그 기존에 있던 제가 강의 계속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법학의 기초가 되는 부분, 요걸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모니터가 두 개다 보니까 이제 띄워진 요 화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살짝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금 고개를 돌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법학의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상법이나 기업법 또 다른 또 교양법학을 배우고 민법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본되는 개념을 좀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행위 능력은 바로 이런 뜻이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법률 행위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알고 있으냐면 아, 뭐 매매 계약, 뭘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니면 그 성년이면 혼자 사고 팔 수 있는데 미성년자일 때는 어떻게 되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 보세요. 그런데 이제 행위 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 능력이 제한돼 있어요. 미성년자 19세 우리 미자라 그러죠. 미자 19세 미만인 자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처럼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넘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의 하에서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어떻게 됐어요? 뭐 가서 사먹고 막 그랬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럴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특별히 뭐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동의를 구하지 않도록 하게 있었어요. 왜? 그 처분이 허락된 재산, 이게 뭐냐? 바로 용돈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한 범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취소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는 무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취소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취소는 어, 일단 어떤 이제 여러분 이제 법률행위라면 매매를 생각하세요.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가다가 유효하고 어,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 사유가 이제 미성년자와 거래했다. 거래해서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취소 사유가 미성년자와 거래해가지고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해서 취소로 소급한다.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취소란 말은 보세요. 취소 보세요. 취소는 이렇게 법률행위가 딱 성립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일단 효과가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미성년자와 거래를 했어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죠. 법정 대리 동의 없어 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순간 이 행위가 이렇게 처음으로 거슬러 와서 없던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간다. 이게 취소예요. 알았죠? 그러면 취소 사유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취소 사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와 거래한 거예요. 알았죠? 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착오도 있고. 네. 그 다음 뭐가 있냐? 무효가 있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제로인 상태. 그럼 취소도 보세요. 결국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져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없지만 무효는 얘는 어떻게 돼요? 갔다가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요 차이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미성년자였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고 반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대처할 수 있도록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보세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알고 보니까 얘가 미성년자야. 그 불안하지. 이 계약이 언제 취소될지 모르니까. 그럼 미리 말하는 거야. 야, 내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거래했는데 네가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없앴던 걸 취소할 것인가? 빨리 나한테 확답을 줘라. 난 불안하다.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상대방에는 철회권, 거절권들이 인정되고 그 제한행자의 속임수에 의한 취소는 제한되고 있다. 자기가 뭐 그냥 뭐 이렇게 17세, 18세인데 건들고 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30대라 거짓말 속임수 썼다. 네. 이럴 때는 취소를 제한시킨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법률 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 행위는 이제 대표적으로 매매와 같은 그런 계약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률 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법률에게는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한 개 있으면 이거 뭐라 그러냐 단독행위라고 해요. 의사 표시 한 개 이렇게 내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아까 있는 거 취소 같은 거야. 상대방이 취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 이게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가 뭐냐? 유언 같은 혼자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사표시 한 개로 단독행위가 있다. 이 두 개가 합치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계약이야. 뭐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 계약, 뭐 운송계약처럼 우리가 의사표시, 너 이거 살래? 알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뭐라 한다? 계약이라 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여러 개의 의사표시 있는 걸 합동행위랍니다. 법인설. 그래서 우리 동창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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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의사표시가 같이 한다. 이게 합동행위란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해서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불가결의 요소. 이제 청약 취소 이런 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 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한 개 또는 두 개 의사표시가 있구나. 그렇지. 한 개, 두 개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잖아.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걸 반드시 필요한다. 그래서 의사 표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 수에 따라서 행위자 한 사람의 한 개의 의사 표시만을 생각하는 단독 행위, 두 개가 대립되는 의사 표시로서 개야 두 개 이상이 합치되는 합동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네.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없는 것으로 대별된다. 구별된다. 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령에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뭐 취소 같은 거야. 또 내가 그냥 내 지름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취소. 그러면 해제. 아,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추인 인정한다. 해지 그만둔다. 상계 서로 퉁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 없는 것은 이제 뭐 유언 같은 게 가장 취소, 이게 유언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계약은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매매, 교환, 증여 14종이 아니라 15종이죠. 15종입니다. 이거 추가됐어요.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매매 아시죠? 교환, 반복, 증여 주는 거, 소비대차, 뭐 돈을 빌리는 거, 임대차, 뭐 우리 임대차, 주택임대차, 사용대차, 물건을 빌리는 거,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우리 집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위임, 뭐 변호사 선임, 임치, 물건을 맡기는 거, 조합. 우리 뭐 조합을 만들어서 설립해보자. 종신정기금, 화해, 여행계약, 이렇게 15개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계약이야, 전부 다 계약. 전형계약이란 말은 틀에 박혀 있다 이런 뜻이고,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을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사표시가 이걸 기억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의사표시가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네, 이렇게 나오는 의사표시. 이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권리 주체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라고 하면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 이제 법률 행위를 혼자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그 사고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 표시가 행해지는 경과를 보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효과 의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효과 의사의 외부로 표현하는 표시 의사, 그래서 효과 의사. 그냥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표시 의사. 효과 의사를 또 외부에 표시하는 표시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 비진의 의사표시, 거짓말로 하는 거. 그 다음 짜고 치는 거. 차고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나의 생각하고 말 뱉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비진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산다고 내지르자. 이렇게 하는 거. 통정의 부시. 술이 짜고 상대방을 속여서 하는 거예요. 차고는 A 토지를 팔았는데 중대한 부분, 즉 C 토지를 팔아버렸어. 이런 것들이. 그럼 표시하고 의사 표시가, 아니,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이러면 사기 강박이야. 사기 강박. 의사와 표시가 어떻게 된다? 의사와 표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다. 누가 개입을 한다 이 말이야. 사기, 속임수를 썼어요. 거기에 속아서 내가 계약을 하는 거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야. 그런데 속았기 때문에 그 속은 상태에서 표시를 했어. 근데 그래서 그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강박, 협박에 의해서 협박하는 그 의사와 표시에서 사인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진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의사 표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진 의사 표시 보세요. 표지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뱉는 거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진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무효이다. 107조인데 이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효과가 뭐냐? 원칙은 비진의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원칙은 뭐냐? 유효하다. 그러니까 거짓말. 상대방이 모르잖아.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샀어. 산다는 의사 표시를 했어. 아, 근데 얘는 진짜 사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걸로 알았을 거 아니야, 상대방은.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표시한 대로 효과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 자, 우리 이제 법학에서 선의 이런 말씀 착한 게 아니고 반드시 기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자, 선의는 어떠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걸 선의라 그래. 이건 아니야. 착하다. 이런 것 아니야. 이거 국어 국문학과에서 배우는 거야. 악이다마는 고의이기 때문에 예, 악하다. 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요거 기억합니다. 법학에서 선의란 말은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악이라 한다.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요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시험에 내요. OX 문제도 OX 문제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무효 취소.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선의 이야기.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의사 표시는 원칙은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래서 비로소 이때 뭐가 되냐? 이때 무효가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제가 비즈니스 의사 표시의 법률효과는 무효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원칙은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거짓말인 걸 알았을 때 뭐 한다? 뭐하긴 뭐해. 무효라고. 알았죠?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과 짰어. 뭐냐? A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그 아파트를 B에게 가장 매매를 한 거야. 알았죠? 야, 우리 그냥 매매한 걸로 하자. 오케이, 알았어. 대신 내가 뭐 좀 챙겨줄게. 이렇게 한 거야. 이건 당사자 사이에 무효다. 다만 선의의 대해서 그 선의의 대해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B가 A가 이거 가장 매매했어. 근데 B가 이걸 그냥 C에게 팔아버렸어. 그럼 그 제3자에게 우리 가장 매매야. 이걸 주장 못한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 뭐한다? 무효이다. 차고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함은 표자 자신을 모르고 한 의사 표시이다. 그래서 착오는 법률 행위의 꼭 기억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 뭐 번지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토지에 뭐가요? 뭐 1000평을 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500평을 팠다. 이러면 안 되지. 착오했을 때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취소를 그럼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 착오했어야 되는구나. 표제에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 중가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하지 못해요. 지가 가실을 만들어 놓고 무슨 취소를 합니까? 그래서 이 중자, 중요한 부분에 있을 때 중치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가실이 있을 때는 중치, 여기도 중치. 중요한 부분에 착오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가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알았죠? 중치. 그럼 뒤에 거는 취소할 수 있고, 밑에 거 못한다.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지속적, 선이, 그 사정을 모르는, 보세요. 그 사정을, 어떤 사정을 모르는 선이, 모르는다는 것은 선이잖아. 그 취소를 주지 못하겠죠. 네. 여기까지는, 바로,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진이 통정, 착오. 그 다음에, 의사 표시에, 뭐야, 하자가 있을 때는 사기 강박. 사람을 기방해서 착오를 빠지게 하는 등,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바로 사기와 강박인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야 되고 그 속은 자체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납치해가지고 그놈들이 막 옆에서 막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야, 빨리 사인해. 100억짜리를 50억에 사인해. 그럼 사인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죽든지 말든지 몰라? 어? 죽든지. 그럼 되겠어요? 사인을 해야지. 그때는 공포심에서 사인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100억짜리를 50억에 팔고 싶어서 안 팔고 싶어서 안 팔고 싶었지.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법학의 기초지만 이런 용어들은 이제 뭐 상법이나 기업법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법학의 기초지만 사실 이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민법 칙에 있는 테마들. 그래서 여러분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민법이에요. 민법이고 이 민법이 1118조까지 있어요. 가족법까지. 그리고 가장 양이 많아요. 2000페이지 돼요. 교과서. 그리고 가장 공부할 내용들이 많은 과목이에요. 백성 민작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다른 테마가 뭐냐면 대리를 합니다. 대리.
자, 대리는요, 우리 뭐 1577에 1577 그런 대리가 아니라 법률 행위의 대리를 하는 거야. 이거 좀 내려볼게요, 여러분. 자,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A가 본인입니다. 얘가 이제 건물주예요. B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의 삼촌이에요. 혈육이라고 삼촌 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 아, 삼촌, 제가 잠깐 출장 갔다 오니까 C라는 분이 이번에 임대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임대차가 뭐야, 여러분? 계약이잖아. 아까 법률 행위를 했잖아. 그지? 음. 그래서 상대방하고 보세요. 원래 A 원래는 이렇게 A와 C가 법률행위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지만 누가 하냐? B가 해야 되지만 B가 A 대신 에, C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 그래서 B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대리입니다. 대리는 뭐냐? 법률행위와 친하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야? 본인이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직접 뭘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대신 됨으로써 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이 본인에게 기속되는 걸 대리를 합니다. 우리 뭐 그 1577에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은 뭐야 그럼? 걔게 뭐야? 걔들은 사자, 심부름꾼, 심부름꾼. 알았죠? 걔네들은 무슨 뭐 법률행위 뭐 계약을 대시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안전한 목적지까지 어떻게 이전해 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런 걸 아시고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 자, 여기서 대리인은 누구냐면 여기서 우리 예를 들죠. 대리인이 바로 B였어요. B가 대리인인 대리인 대리인이 음,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이름 누구 이름 A의 이름 법률 행위를 하거나 법률 행위 아까 뭐랬어 임대차 맞지? 임대차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학을 직접 본인에게 발생한다. 누구에게? A에게 발생한다. 누가 하는 거야? C와 하는 거야. 원래 A와 C가 해야 되지만 B가 C로.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와 C가 해야 되지만 그게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A와 B는 얘가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 줘야지. 그래서 이런 대리가 임의 대리. 수권을 받은 거야. 권리를 받은 거야.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걸 법정 대리야. 부모님 같은 것들.
부모님 같은 분들, 부모님 같은 분들. 네,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대리 따위가. 그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B와 B는 대리 행위를 대리 행위는 뭐야? 법률 행위라는 거죠. 뭐, 임대차 같은 거, 누구 사이, C 사이. 그러면 이제 마치 이제 B가, A 대신했기 때문에 그 법률상 효과, A하고 B 사이에는 대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C에게. 이렇게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됩니다. 대리인,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 A로 법률행위 임대차를 하거나 갱신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합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죠.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케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마치 A와 C가 법률행위를 한 것 같은 효과를 기술한다. 그럼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법률 대리인을 많이 두잖아.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들 많이, 세무사 이런 사람들. 종류를 보세요. 법정 대리 있죠. 아까 했던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도 법률이 규정한다. 이거, 이런 분들이 누구라고? 뭐 부모, 뭐, 뭐 후견 뭐 이런 사람들. 임의 대리,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 아까 보세요. 뭐 삼종 같은 거. 임자체 갱신, 여기 범위가 정해진다, 자기가. 자, 그 다음에 3번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이제 대리의 권한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표현 대리가 나오는데, 자, 이게 중요한데. 자, 무권 대리는 보세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위 B가 임대차를 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 자, 보세요. 임대차, 그 세를 이제 갱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해야 되는데, 지가 월권을 했다. 매매를 한 경우는 뭐나?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면 B의 수권,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 거야? 임대차인데 매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매매는 범위를 초과한 월권 행위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 월권 행위를 이거 뭐라 하냐? 무권대리야. 무권대리, 무권대리. 권한이 없어. 여기 임대차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유권대리. 이해됐어요? 여기는 이제 대리권이 좋기 때문에 무권대리야. 왜 이렇게 무권대리를 하게 되느냐? 요 사례 잘 중요합니다. 이해할 때.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지. 그냥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 뭐가 뭔지도 몰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왜 그러면 if B가 매매를 한 경우 C가, C가 어떻게 됐어요? B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겠지. 예. 어떻게? 뭐 인감 도장도 있고. 그 다음, 뭐야? 그렇죠. 등기 필정보, 등기 필증, 예. 이런 걸, 소지. 만약에 B가 매매를 한 경우 C가 B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경우, 뭐 인감도 있고 등기필증, 그러니까 뭐 예를 말하면 이제 문서 이런 걸 듣고 있으니까 씨가 이 사람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믿은 경우, 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법학에서 표현이라고 합니다. 표현. 그래서 이런 대리를 표현 대리라고 해요. 이해됐어? 이게 외관의 범위예요. 외관. 이런 것들을 표현 또는 외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뭐 상법 들으신 분들 있고 기업법 들을 때 우리도 표현 대표이사 이런 걸 하잖아. 표현. 그럼 표현이란 말은 외관인데 아직 대표이사가 아닌데 대표이사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우리 법학에서 표현이란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보통 대리 이제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대리인 자격 범위도 법률이 정해진다. 뭐 부모, 후견인 등. 자, 그다음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삼촌 같은 경우 이게 삼촌 대리권이 발생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 범위가 정해진다.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가 더 세니까 임대차만 하세요. 이렇게 정해진다.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을 행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임대차를 하려 했는데 매매를 했다. 이 초과한 법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권 대리 중에서도 이 표현 대리 이게 중요하다 했죠. 외관의 법률을 이용하는 겁니다. 표현 대리 외관. 그렇게 남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있어야 돼. 보이게. 그 대리 125조, 126조, 129조에 있는데 대리권 수요 및 표시에 대한 표현 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25조는 이제 늘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대리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A가 B에게 얘기합니다. A가 C에게, 우리 대리인 이제, B가 가서 이야기할 거고, 그 사람이 사인할 겁니다 했는데, 알았어. 그럼 B랑 얘기하면 되죠. 예. 이렇게 얘기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 사람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 준다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을 때, 고난을 넘었을 때, 아까 얘기처럼 월권행위, 임대차를 하라고 했는데, 매매를 한 경우, 이런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이 사람이 계속 1년 동안 이 사람과 대리인과 일을 하다가, 대리권, 대리인, 대리권 수요 기간이 1년인데, 이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하고 그대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표현되느냐? 계속 이 사람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 알고 있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대리의 효과가 보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대리 행위에 의해서 법률 행위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기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 대리 행위가 모두 본인에게 그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소된다. 그래서 효과는 누구에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대리 효과는 대리 효과는 A와 C 사이에서 A에게 기속된다. 알았죠? A가 B에게 대리권을 주고 그다음에 대리 행위는 B가 C에게 하고 효과는 A와 B 사이의 효과는 A에게 간다. 효과는 A에게 하는 거야. 알았죠? 법률 효과는 직접 A에게 발생시키는 제소. 의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 이 무효와 취소는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가 취소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왔다가 한다 했죠. 무효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공부하면 좀 쉬워질 거야. 법률에가 성립한 때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성립한 때로부터 처음부터 성립한 때란 말은 이제 처음부터 이해됐죠?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뭐가 있냐? 비진의 의사표시. 이러면 맞아요? 틀렸죠. 제가 이거 때문에. 비진의 상대방이 어때요? 악의일 경우에. 이때 무효예요. 알았죠? 상대방이 악의일 때만 무효이지 원칙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뭐라고? 유효하다. 아, 이런 거 시험에 내요. 예. 통정허위 표시 냅니다. 반사의 질서 위반이란 말은 요거 우리 민법 103조인데 우리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반하는 법률 무효이다.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예. 그래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좀 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게 반사회 질서예요. 그 반사회 질서가 뭐야? 이 조문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반사회 질서는 뭐야? 없어. 그리고 우리 판례가 나오죠.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도의관념에 반한다 이 말이야. 뭐 도박 채권 주는 거. 그런 윤리에 반한다. 뭐 척계야. 이런 거 안 되겠죠. 자신의 너무 참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말도 안 돼. 이런 각서, 이 각서들 수없이 써봐요. 네, 다 무효예요, 무효. 알았죠? 뭐 결혼했는데 내 평생 뭐 자기를 뭐 때리지도 않고 술도 안 먹는다. 또 막 술 먹고 때려요. 이거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술 먹으면 이 집 아파트를 내게 주겠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 오히려 뭐 하늘을 믿든가 하나님을 믿든가 뭐 종교를 믿든가 좀 슬픈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런 행위 자 보세요. 선량한 이제 반사의 질서 개념이 뭐냐? 정 기억 공부합니다. 윤 정윤자 씨. 아니 자기도 박채권보다는 이중매매 A에게 팔고 B에게 팔고 A가 B에게 팔았는데 C가 산다 그랬어요. 더 비싸게 판다고.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계약금을 배상해주고 팔면 되는데 C가 B에게 파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배임에 가담했다. 이때는 무효. 이게 이중매매. 알았죠? 요거 정, 윤, 유리에 반한 거. 자,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 쓰는 거.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자기도 못 먹고 사는데 월급 전부 증여했다. 이거 안 되죠. 사행행위, 도박자금.
정융자, 생사불명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중매매, 배임 가담했다. 이건 절대적 무효다. 첫계약 무효다. 평생 이루지 않겠다. 무효다. 월급 전부를 증여했다. 자기가 생계가 어려운데. 도박자금, 이런 거, 폭리행위. 폭리행위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이게 폭리행위 나오죠? 예, 반사이지에서 폭리행위. 이 폭리행위는 민법 104도예요. 당사자의 공박, 정설,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했을 때, 이거는 이제 무조건 무효, 절대적 무효다. 폭리 취했을 때. 공박, 잘 모르고 경솔하거나 무경험. 이 땅이 고속도로 나가지고 비싸져요. 그래서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평당 50만 원짜리인데 평당 5만 원 줘. 할아버지에게. 70 먹은 할아버지에게. 이 할아버지가 공부를 못해서 글을 몰라요. 할아버지는 돈이 생기니까 좋아했습니다. 그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무효. 처음부터 무효다.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다. 통정허위 반사의 질서 폭리 행위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네. 그럼 반사의 질서의 행위는 뭐가 있냐? 무효라고 했는데 정의관념에 반한다. 윤리에 반한다. 자신의 행위를 너무 제한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사회행위다. 불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무효 사유이다. 취소 같은 경우는 뭐냐?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아서 일단 유효한 법률효과 발생하고 취소의 의사에 의해서 처음부터 소급 못하네. 소급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네, 무효화되는 걸 취소한다. 왔다가 갔다 소급한다. 소급 꼭 기억합니다. 소급 거슬러 올라간다. 행위무능자. 행위무능자 누가 있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이 피성년 후견이 차고 사기 강박 이럴 때 차고는 어떠할 때 차고 그냥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차고 있을 때 그다음에 중대한 가실이 있을 땐 차고죠. 중대한 가실 땐 취소하지 못한다. 이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도 취소할 사유다. 그리고 여러분 취소 사유와 이렇게 무효 사유를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읽을 때 취소 무효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 자, 그럼 소멸시효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아셨죠?